26년 동안 자가 면역 증세로 고생을 하던 친구가 어떻게 회복이 되었는지 오늘은 환자들의 경험담을 통해서 이분들이 또 유명한 또 환자들을 케어하는 암 코치들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의 경험담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6년 자가 면역 식단 하나로 끝냈습니다. 특별히 자가 면역 질환 가운데 비셀리악 증후군을 앓고 있던 이 한 친구가 밀가루 음식을 끊었더니 일주일 만에 이 친구의 그 병이 완화가 되기 시작을 해요.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 다발성 경화증이라고 여러분 좀 들어보셨죠? 요새 다발성 경화증이 젊은 친구들에게서도 상당히 많아요. 자, 여기 나오는 이 팔머라는 친구의 오늘 경험담을 좀 살펴볼 거예요. 바로 이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에 져서 이 Beat Autoimmune 하는 자가 면역 질환을 이겨라라는 책을 쓰신 이 암 코치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이 팔머 여사인데요. 자, 이 친구가 자가 면역 질환을 어떻게 회복을 했는지, 특별히 글루텐 프리로 이분이 이 장루수 증후군을 고치면서 회복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08년에 팔머는 4년 동안 매일 자가 면역 증세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주사를 맞았어요. 근데 아무리 인젝션을 해도 효과가 없고 부작용이 상당히 많아서 이제 약물 치료를 중단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런데 약물 중단 후에도 이 다발성 경화증 증상이 강렬하게 나타나는 시기가 있고 또 차도를 보이는 시기가 번갈아 가면서 팔머가 45세가 되던 2010년 10월까지 무려 26년 동안 인생의 절반 이상을 고생을 했죠. 그래서 다발성 경화 증세가 재발이 됐다가 또 완화가 됐다가 재발이 됐다가 완화가 됐다가를 26년을 반복하면서 이 고통을 겪었던 이 친구의 이야기인데요. 이 친구가 어떻게 회복이 되어서 지금은 자기와 같은 다발성 경화증뿐만 아니라 많은 리키거 신드롬에 의해서 비롯된 모든 질병들을 치료하는 데 도움을 주는 굉장히 좋은 캔서 코치가 되어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팔머가 알았던 다발성 경화증의 증세가 뭐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다발성 경화증의 증세를 보니까 이 눈부터 보니까 어떤 것 같으세요? 시력이 손상이 되거나 상실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다발성 경화증의 첫 번째 증세는, 그리고 어떤 증세가 올 수 있냐면 한쪽 눈이나 양쪽 눈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이런 시력 손상과 상실이 가장 큰 다발성 경화증의 첫 번째 증세이고, 두 번째는 여기 보는 것처럼 이 말이 굉장히 어눌해집니다. 그래서 말이 어눌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발성 경화증이 있는 분들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numbness in the body, 이 몸이나 그 얼굴이 이렇게 마비가 와요. 감각이 없어요. 무감각해집니다. 이런 증세들이 현대인들이 상당히 많아요. 자다가도 밀가루 국수만 끓이면 벌떡 일어나시는 분들이 가면 갈수록, 그리고 현대 젊은 친구들은 더더욱이 거의 주식이 밥을 안 먹고요, 요새. 그래서 비타민 B 결핍증 증세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요새 젊은 친구들 보면 이 패닉 증세가 많이 오죠. 이 공황장애, 불안증, 우울증. 사실 그게 이 비타민 B 컴플렉스 가운데 B군이 많이 부족해도 그 증세가 옵니다. 근데 다발성 경화증도 보면 이게 얼굴이나 전신이 이렇게 마비가 돼서 감각이 없는 분들이 종종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육이 상당히 약해요. 그래서 이제 프랙처가 잘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요, 이게 정보를 빨리 아주 신속하게 처리하는 이 과정들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정보를 받아들이는데 상당히 둔해지고요. 그 다음에 혼란스럽기도 하고 코그니티브 이제 인지장애가 좀 옵니다. 그래서 약간 혼란스럽고, 그 다음에 등의 통증이, 백페인이 좀, 요통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광이 조절하는데 문제가 좀 있어서 꼭 이렇게 조금 어려움을 겪어요. 그래서 방광이 상당히 약하고 방광 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swollen feet and ankle, 이렇게 이 발목과 발이 이렇게 부종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되게 이런 다발성 경화증 증세가 이제 이런 증세를 앓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내가 다발성 경화증인지 모르고 있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특별히 이제 밀가루 음식을 즐겨 드시는 분들, 글루텐이 들어가 있는 빵이나 국수 이런 것들을 즐겨 드시는 분들이 이런데, 자, 이 대표적인 증세가, 팔머의 가장 심각한 증세는 뭐였냐면 피로감이, 어깨가 이제 간에
그리고 담낭에 그리고 신장에 결석이나 담석이 많으신 분들은 신장에 문제가 있을 때는 등 뒤쪽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 불편함을 느끼지만 간이나 담낭에 담석이나 결석이 많은 분들을 보면 이 어깨 축지가 굉장히 무겁죠. 손만 대면 깍 하고 기절들 하시잖아요. 예, 이렇게 되게 심한 피로감을 많이 느낄 때 간이나 신장이나 담낭에 담석이 결석이 많아도 피로감을 많이 느끼고요. 또 몸통 주위 아주 이렇게 몸이 불편하게 이렇게 타이트하게 뭔가 이렇게 조여지는 느낌이 이렇게 오기도 하고 아침에 일어나려고 하면 몸에다가 납을 매달아 놓은 것처럼 몸이 무거워서 일어나지를 못해요. 예, 피로감이 상당히 많아서 그래서 마치 이제 다리에다가 납을 단 것처럼 느껴져서 무겁게 느껴져서 상당히 일어나는데 어려움을 겪는 요게 이제 대표적인 다발성 경화 증세인데 팔머가 이게 아주 심했어요. 그래서 이게 아주 심했다가 좋았다가 심했다가 좋았다 그랬는데 원인을 알게 된 거예요, 팔머가.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이 다발성 경화증 증세를 유발하고 환자들이 컨디션이 좋았다가 부종이 오고 안 좋고 이런 게 사실은요, 이 글루텐에 의해서 이 증세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좀 파악을 하시면 되는데 고맙게도 팔머의 직간의 목소리가 변비에서부터 이 다발성 경화증뿐만 아니라 모든 병의 시작이 저지방 채식을 하고 건강식을 하고 대장 폐색이 없는 분들을 보면 변을 하루에 두세 번 이상 보시죠. 건강하게. 뭐 많이 먹어서 밀어내기에서 세네 번 보는 거 말고요. 예, 지방을 하도 많이 먹어서 고기 기름, 생선 기름을 많이 먹어서 밀어내서 많이 배변하는 거 말고요. 변을 봤을 때 냄새가 안 나고 이 젖산 피루부산 같은 썩는 냄새가 안 나면서 건강한 배변의 조건을 보면 어때요? 변이 가라앉는 게 건강할까요? 둥둥 뜨는 게 건강한 변일까요? 둥둥 뜨는 게 건강한 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대장 청소하시느라 이렇게 대장약을 드시면 어때요? 변이 이렇게 풀어져서 많이 나오시죠. 그래서 원래 바나나처럼 이렇게 그 아주 부풀어서 성형돼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근데 이게 동글동글 사리처럼 예, 막 이렇게 옛날에 뭐 스님들 이렇게 그 열반에 그 도달하신 분들 보면 이렇게 사리가 많이 나온다는 것처럼 환우분들 보면 처음에 이렇게 쥐똥같이라면 이렇게 막 이렇게 다 엉겨서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죠. 그게 이제 바나나처럼 성형되지 않고 이렇게 부풀어서 이렇게 둥둥 떠야 되고 변이 무겁게 가라앉지 않고요. 둥둥 떠서 젖산 피루산 같은 독소가 다 빠진 그런 변이어야 되는데 팔머의 증세도 모든 만성 질환의 시작이 변비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예. 그래서 변비가 잦았고 그다음에 식사하고 나면 이렇게 장이 부글부글 끓어요. 여러분들 다 오시면 그렇죠. 여기가 끓어요, 막. 대장이 불편해요. 예, 그래서 부글부글 이제 장이 불편한 증세가 오고 또 쿡쿡쿡 찌르는 것처럼 몸이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 콕콕콕콕 찌르는 것 같은 그런 증세가 오기 시작해요. 예, 그래서 이제 팔머가 자기 몸에 이제 또 심각해진다는 걸 느끼게 되면 이제 또 치료해 하는데 그때 이제 팔머가 기능의학 영양사를 함유시키기로 해서 다발성 경화증 증세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현대의학의 여러 가지 주사를 맞기도 하고 약물 처방을 했지만 회복이 보이질 않기 때문에 이제 팔머가 이제 여러 방향으로 시야를 좀 넓혀봤어요. 그래서 기능의학 영양사를 함유시켜서 증상을 줄여주는 약으로 질병을 이렇게 덮어두는 대신에 질병의 근본적인 문제가 뭔가 자, 레디컬 리미션, 이 캘리터너 박사의 레디컬 리미션이나 레디컬 호프 이 책에 보면 다 뭐냐면 질병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증세만 억제시켜 놓는 게 아니라 약물로 억제시켜 놓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치유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수술도 하고 항암도 하고 방사선도 해봤지만 계속 재발전이 되는 게 아니라 여기 레디컬 리미션에서 소개하는 것처럼 또 레디컬 호프에서 소개하는 것처럼 의학적으로 검증된 1,500건 이상의 근본적인 치유 레디컬 리미션.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오신 거는 항암도 하시고 수술도 하시고 했는데 옛날에 모르셔서 자궁을 다 드러내니까 난소의 부속기의 질에 그 주변에 난소가 해야 될 일을 못하고 자궁을 드러내니까 자궁이 해야 될 일을 못하니까 주변에 있는 부속기들이 과부하가 걸리죠. 그러면서 이제 병이 계속 전이가 되고 악화가 되시면서 여기까지 오신 거라. 여러분들도 여기서 이제 근본적인 치유를 위해서 전 세계 수백 명의 암이나 난치병 완치자들의 심층 인터뷰를 한 책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소개되는 팔머의 이야기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팔머의 목소리로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더 실감이 나시겠지만 그래서 이제는 팔머가 지겨운 거예요. 26년 동안. 나았다가 또 악화됐다가 좀 괜찮아지다가 또 악화됐다가 너무 지겨운 거예요, 팔머가.
그래서 이제 근본적인 치유를 위해서 이제 시작을 해봤습니다. 자, 그런데 영양사가 팔머를 어떻게 진단을 했냐면요. 팔머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일단 혈액 검사를 해봤어요. 그리고 그 결과 팔머가 인구의 약 30%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셀리악 글루텐 민감성인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암 환자들의 공통점이 셀리악이든 비셀리악이든 글루텐의 민감도를 다 가지고 있어요. 밀가루 음식만 먹여놓으면 여러분의 위장과 소장의 소화기 기능이 다 떨어져 있어요. 여러분들 처음에 오실 때 다 보면. 자, 보면 셀리악이나 비셀리악이나 보면 소장에 발생하는 유전성 알레르기 질환인 셀리악병과 비슷하게 글루텐의 민감성을 나타내요. 비셀리악도 역시. 그래서 글루텐의 민감성을 나타내지만 셀리악과는 다른 상태를 지니고 있는데요. 이 팔머는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걸리는 이 셀리악병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특별히 셀리악이든 비셀리악이든 공통점은 뭐냐면 글루텐 음식에 민감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밀가루, 피자, 핫도그, 빵, 국수, 예, 이런 그 통밀, 오트밀에도 이 글루텐이 다 들어가 있죠. 자, 그래서 특별히 곡물에 있는 단백질 성분으로 밀이나 호밀, 귀리, 보리 등의 이 글루텐이 거의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저 하늘마을이요, 원래 콩고기를 해주면 하는 분들이 기절을 합니다. 이거 진짜 고기 아니에요? 그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호두하고 양파 많이 넣고 메주콩 밤새도록 불려가지고 거기다가 글루텐 좀 넣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반죽을 해서 냉동실에 일주일 동안 이제 냉동실에 얼려놨다가 먹을 때 이제 잘라서 콩고기를 해드려도 화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데 문제는 글루텐 쫄깃쫄깃한 그 식감, 빵에 있는 쫄깃쫄깃함, 국수에 있는 쫄깃쫄깃함. 그래서 여러분들이 밥은 드시기 싫어해도 국수만 했다면 짜장면하고 이 스파게티하고 국수만 하면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안 드시다가 갑자기 두 그릇 넘어가면 한 2, 3일은 배가 불편해요. 예, 그죠? 그런 거 좀 느끼시죠? 예, 그래서 이제 그게 바로 이 셀리악 글루텐 민감도라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팔머의 모든 식단이 보면 예, 호밀, 귀리, 보리 이런 팔머는 평생 동안 거의 모든 식사 때마다 글루텐을 먹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지금 이제 이런 셀리악병도 그렇지만 궤양성 대장 증세가 있거나 대장암 환자들, 암 환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이런 분들을 다 보면 밀가루 음식을 먹였을 때와 안 먹였을 때 이 회복이 되는 회복률이 상당히 차이가 나요. 네. 자, 그래서 팔머가 일반적으로 아침 식사로 과일, 채소와 함께 통곡물 시리얼을 먹고요. 그 다음에 점심으로 통밀빵에 샌드위치를 먹고 저녁으로 파스타와 피자를 먹고 주말엔 가끔씩 맥주도 마시고 다 보니까 이 팔머가 즐겨 먹는 음식, 특별히 현대인들, 요새 젊은 친구들, 우리 이렇게 젊은 분들이 즐겨 먹는 음식이 거의 다 글루텐이 포함되어 있는 음식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소장의 육모가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팔머가 이 먹는 음식들이 팔머의 몸을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이제 보시려면 이제 이 장의 구조를 좀 이해하시는 게 필요해요. 자, 리키 것, 예, 장이 줄줄 샌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대장벽을 보시면 장벽을 이렇게 보시면 정상적인 장의 구조를 보면 장벽이 노말 타이트 정션 여기 보시면 어때요? 이 점막이 이렇게 타이트하게 촘촘하게 다 붙어 있죠, 이렇게. 이게 건강한 장벽 구조인데 장이 줄줄 새는 분들 보면 어때요? 여기 보니까 어떠세요? 여기 염증이 있어가지고 이빨이 이렇게 이만큼씩 벌어져 있는 것처럼 장벽도 여기 어때요? 점막이 다 이렇게 벌어져 있죠. 주무시느라고 안 보이세요? 이 벌어져 있는 거 보세요. 여기는 타이트하게 촘촘하게 간격이 없이 붙어 있는데 여기는 어때요? 염증이 있어서 다 벌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세포 간에도 벌어져 있고 이거 벌어져 있는 거 보이시죠? 그 사이에 뭐가 생겨요? 이런 세균들, 이 염증들이 이렇게 줄줄 세포와 세포 간에 또 세포 외부에 이 장이 줄줄 새면서 모든 염증이 이렇게 다 들어가요. 그래서 팔머가 먹는 모든 음식에 글루텐이 들어있었고 그 모든 글루텐이 만성 염증을 일으켜서 장내 미생물 군집. 그래서 요새 이 마이크로 휴메에 대해서 많이들 강의를 하시는데 장내 미생물 군집과 장 내벽을 손상시켜요. 그래서 영양사가 팔머에게 어떤 진단을 했냐면 팔머가 장 누수 증후군에 의해서 셀리악 비셀리악 증후군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장이 줄줄 새는 증세가 got, 장이 줄줄 샌다. 그래서 장누수 증후군을 리키 got 신드롬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장누수 증후군. 근데 사실은 모든 암 환자뿐만 아니라 만성 질환자들을 보면 여기서부터 비롯돼요. 예, 그래서 이제 암 전문가들이 암 환자들이 그래서 대장 청소부터 대장 폐색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할 때 제일 처음에 이 병의 기전에서 장누수 증후군부터 고쳐야 된다고 하는 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하는 이 장에 과투과성이 있다는 사실을 이제 영양사가 팔머에게 알려줬어요. 그래서 영양사가 글루텐 섭취의 위험성과 글루텐이 장누수를 유발하는데 알러지가 있는 분들 보면요. 대개 알러지 리액션도 장누수 증후군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뭐 말하다가 탁 이러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고 말할 때 여기 가래가 막 끓어가지고 올라오시는 분들도 보면 대개 이 장누수 증후군이 상당히 거기서부터 기전이 시작이 된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자, 글루텐이 장누수를 유발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이제 알려줬는데 특별히 팔머에게 식사에서 글루텐 음식을 다 제한하도록 합니다. 통밀빵, 호밀빵, 오트밀 일단은 다 제한을 시켜요. 그리고 장 내벽을 치유한 다음에 회복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 이제 허브로 장 치유 프로토콜을 알려줘서 글루텐 음식을 이제 팔머가 일주일 동안 제한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팔머가 밥만 먹고 나면 위장이 부글부글 끓고 이 대장의 소장에서 꾸르륵 꾸르륵 소리가 나고 하던 게 싹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장 누수 증후군들 때문에 처음에 오시면 여러분들이 장이 난리가 나죠. 원장님 왜 제 장에서 하수도에 물 내려가는 소리가 나요? 왜 밤새도록 꾸르륵 꾸르륵 거려요? 모든 환우분들의 공통점이 처음에 이 장 누수 증후군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게 사인이 보입니다. 그래서 위장에 소장에 대장에 예, 연동 운동이 안 되고 예, 효소가 나오지 않던 분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해요. 굳은 장들이. 예. 그래서 이제 팔머도 역시 밀가루 음식을 딱 제한해 주니까 이게 딱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먹고 나도 꾸르륵 꾸르륵 하수도 물 내려가는 소리가 안 나. 예, 그러면서 이제 다른 불편한 증상이 안 나고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도 이제 다리가 더 이상 무겁지 않고 글루텐을 치운 지 일주일 되니까 이런 꾸르륵 소리가 없어지고 한 달 만에 다리가 무겁지 않고 몸통 주위가 이렇게 이렇게 막 조여오는 이런 느낌이 싹 없어져요. 그리고 심장에 압박이 오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뭐 폐암 환자, 폐, 심장 유방에 문제 있는 분들 보면 다 이게 부위가 같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이런 혈관벽이 좁아지게 만드는 그런 음식들이 문제가 있지만 특별히 글루텐도 이렇게 장 누수증후군을 비롯해서 이런 증세를 유발했는데 그 후로 팔머가 그때 이후로 영양사에게 처방받은 밀가루 음식을 제한하세요. 예, 그래서 비셀리악 증후군을 완화시켜야 됩니다. 그러고 났더니 팔머가 지금까지 예, 26년 동안 좀 괜찮았다가 악화됐다 괜찮았다 악화된 게 싹 없어지면서 다발성 경화증 증상이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어서 레디칼리 미션에서 소개가 된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지금은 아주 유명한 이 건강 강사가 되어 있는데요. 자, 이 팔머가 환자들을 케어할 때 어떻게 하느냐? 특별히 자가면역 질환, 루푸스 홍반증 아시죠? 예, 홍반증 증세가 있어서 있는 분들 예, 보면 제주도의 한 그 젊은 친구가 이 루푸스 때문에 상당히 고민했는데 제가 밀가루 음식을 제한시켜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친구가 굉장히 많이 완화가 됐어요. 지금 안정적으로 가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자가면역 질환이 있는 분들은 상당히 많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 팔머가 자가면역 질환을 고칠 때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대개는 이런 요인들에 의해서 생겨요. 그래서 팔머가 자가면역 질환 환자들을 고칠 때 이 자가면역 홍반증이나 여러 가지 셀리악 증후군이나 또는 크론씨 같은 궤양성 대장 질환, 특별히 이 크론씨 때문에 아주 정상적인 생활을 못할 만큼 이 크론씨 질병이 심했던 젊은 친구가 왔었는데 그 친구도 콩고기를 먹으면요 일주일을 고생을 해요. 예. 동물성도 문제지만 이 친구가 밀가루가 들어가 있는 글루텐 음식만 먹이면 이 친구가 한 일주일 동안 일을 못해요. 걷기도 힘들 만큼 그렇게 심한 크론씨 병이었는데 이 친구도 역시 그 유발 요인들을 이제 제한해 주니까 한 2달 정도 있으면서 몸이 거의 회복이 돼서 함께 내려갔는데 이 팔머가 자가면역 질환을 어떻게 고쳤냐면 이 자가면역을 유발하는 파이츠라고 하는 요인들을 없애줬는데 첫 글자들이에요. 첫 번째
바로 음식, 푸드 중에 첫 글자 F, 파이츠의 F. 그다음 인펙션, 감염되게 해서 이 장이 줄줄 새도록 이게 타이트하게 정션이 장 점막이 타이트하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장이 이렇게 염증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줄줄줄줄 새고 장벽이 이렇게 벌어져 있는 그 부분에 있는 이 인펙션, 염증에 감염된 요소들을 이제 제한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 G의 약자가 바로 이제 장 건강, 상행결장, 횡행결장, 하행결장, S자결장에 요 결장들의 특별히 동물성을 많이 드시는 분들은 결장에 이런 그 여러 가지 점막에 붙어 있는 그 염증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1단계 대장을 청소할 때 상행결장, 횡행결장, 하행결장, S자결장에 이 부글부글 끓는 젖산 피루부산과 함께 붙어 있는 이 용종들, 대장의 용종이 되기 직전의 아이들을 다 이제 녹여서 이 장청소를 이렇게 해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 다음에 이제 호르몬의 균형을 맞추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다음이 G, 다음이 H. 그래서 호르몬의 밸런스가 다 깨져 있어서 지금 이제 갑상선 호르몬 분비가 안 된다고 여러분들이 미역, 다시마, 톳 요런 갑상선 기능 저하든 갑상선 기능 항진이든 사실은 이런 갑상선 띠록신이 안 나오는 원인이 뭔지를 아셔야 되는데 원인은 제거를 안 하고 갑상선을 절제하고 신지로이드를 평생 드시면서 오히려 호르몬성 암을 유발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호르몬에 문제가 있는 분들도 또 그 호르몬성 암, 유방암이나 난소암이나 이런 호르몬성 암, 전립선암 같은 호르몬성 암 환자들이 그 되게 절제 수술을 하시면서 호르몬제를 평생 드시면서 오히려 점점 더 호르몬 불균형이 오기 때문에 팔머는 근본적인 치료를 원했기 때문에 이 환우들에게 이렇게 하면서 팔머에게 도움을 받은 환우분들도 지금 상당히 많이 도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모든 병의 원인이 독소죠, 독. 그래서 캔서, detox is the answer. 해독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5단계 해독 가운데 대장을 청소해서 대장의 용종들을 다 녹여내고 기생충 약을 드시면서 특별히 뇌혈관이나 뭐 대장이나 뭐 여러 장기에 있는 기생충 독소들을 다 녹여낸 이런 기생충 독소들, 그다음에 신장에 있는 결석 독소들, 간과 담낭에 있는 담석들, 그리고 혈액과 혈관에 있는 모든 젖산 피루부산과 함께 석회화되고 있는 칼시노마들을 다 녹여내는. 그래서 요런 독소를 제거하는 게 중요하고 마지막으로 아무리 좋은 음식을 드시고 아무리 좋은 처치법으로 해도 스트레스가 있으면 그래서 이제 오늘 스트레스 때문에 또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었는데 이 마음의 항상성을 유지한다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면서도 자꾸 뚜껑이 열리시면 안 돼요. 그리고 제가 회복이 안 되는 근본적인 치유가 안 되는 분들의 공통점을 보면 항상 자기 입으로 병을 벌어요. 아 스트레스 받아. 말끝마다 나 이거 짜증나. 이런 분들 보면 짜증나는 일들이 계속 생겨요. 예. 그리고 뭐 스트레스가 많은 분들을 보면 회복이 안 돼요. 근본적인 치유가. 그래서 이 마음과 몸은 따로 놀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내 마음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내 마음을 유혹하는 못된 생각 꽉 붙잡으셔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자꾸 짜증 나셔야 되겠지. 자꾸 우울하셔야 되겠죠. 예, 꿀꿀하셔야 되겠죠. 어떻게 하셔야 돼요? 버리고 오직 한 분 주님만을 늘 섬기며 따르리. 어두운 그늘 벗어나서 죄질 생각 꽉 붙잡고 처음 들으시는데 아시네. 십자가를 등에 지고 주만 따라가겠네. 여러분들이 제가 그 중국 친구들 다음 주에 보여드리겠는데 우리 그 친구들보단 더 많은 걸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불평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 이 98%의 좋은 걸 가지셨는데 2%의 부족한 것만 자꾸 보고 맨날 툴툴툴 대시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스트레스가 없어져야 돼요. 스트레스가. 그래서 장이 건강하려면 스트레스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팔머가 이런 방법으로 이제 치료를 해요. 파이트 싸우면서.
이제 현재 팔모는 자격을 갖춘 기능의학 건강 코치이면서 강연자로 이제 강의를 많이 다니고 팔모에 져서 Beat Autoimmune이라고 하는 자가 면역 질환을 이길 수 있어요라는 요 책을 써서 수십 년에 걸친 26년 동안 완화됐다 악화됐다 완화됐다 악화됐다를 이제 끝냈어요. 그래서 버려버렸어 자기의 병을. 여러분들도 여기 하늘마을에서 병 다 떼고 가셔야 돼요. 중국어로 병을 뗀다는 뜻이 있대요. 여러분들도 하늘마을 장수 산책로에다가 여러분의 폐암 덩어리 다 떼고 가세요. 아셨죠? 예. 너무 좋아하시네. 지금 이제 요번 오늘 이제 여러분들 다 떼시기로 약속하신 거예요. 예, 나물 쑥 캐시면서 거기에다 다 버리고 가세요. 자, 근데 팔모가 이런 얘기를 해요. 고통을 겪고 있을 때 질병이 선물이라는 말을 믿기란 사실상 불가능하고 진부하게 들릴 수도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안드레아스 모리츠의 암이 내게 행복을 가져다 주었다. 아, 이건 안드레아스 모리츠가 아니죠. 예, 일본의 선생님이 저자이신데 그 얘기를 했더니 제가 강의했더니 댓글에 원장님 지금 저 약 올리세요? 암이 내게 행복을 가져다 주었다고요? 라고 하시면서 이제 한 번은 오해하시고 이제 그러신 분이 있는데 여러분이 아프면서 지금 굉장히 마음이 부유해지셨잖아요. 그죠? 고통을 겪고 있을 때 질병이 선물이라는 말을 믿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정말 진부하게 들릴 수도 있다는 걸 알지만 팔모도 20년 동안 정말 고통을 많이 겪었던 친구예요. 그런데 이렇게 따질 수도 있어요. 침대에 누워서 꼼짝도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게 선물이라고요? What? 이럴 수 있는데 그러나 이것이 happening to you, 당신에게 재수 없이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당신이 재수가 아주 좋게 이 작은 병을 통해서 평생토록 안 아프고 영적으로도 충만한, 그래서 WHO의 건강의 정의를 보시면 첫째, 제가 이제 보건학 석사 때 제일 처음에 들은 강의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질병이란 단지 어떤 허약하거나 병적인 요소가 없는 것만을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이란 뭐냐면 신체적으로 physical well-being, 신체적으로도 건강할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두 번째는 뭐냐면 멘탈이 하이해야 돼요. 그래서 physical well-being과 mental well-being이 병행이 되고 세 번째는 social well-being. 육체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뭐예요? 시어머니 미워하고 남편 미워하고 옆집 그 사람들 미워하고 이러면서 이 마음에 스트레스가 많은 분들은 소셜 웰빙이 안 돼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건강해야 됩니다. 너는 보수당, 너는 진보당 해서 빨간색, 파란색, 하늘나라에 가면 빨간색, 파란색 싸우세요? 하늘에 가는 사람들은 하늘에 곧 갈 테야 예수님 예비하신 집 그곳에서 너를 만나서 반갑게 만났으면 가사도 다 틀려. 저 하늘에 살 때에 이웃집에 누가 살까 문 두드리면 내가 나와 반갑게 만났으면. 아이고 빨간색 파란색 싸움 이제 좀 그만했으면. 난 보수고 난 진보고. 여러분들이 그 뿌리를 아시면요. 그쵸? 그래서 네. 그 팔모가 이 파이츠잖아. 질병의 원인이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싸우는 것은 그만하자고요. 그래서 정말 이게 재수 없었어. 여러분에게 이 happening to you가 아니라 여러분의 지금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이 암이, 저도 똑같이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하셨잖아. 70세가 되면 갑상선에 다 결절이 다 있고요. 암이 다 있어. 단 문제가 되는 암이 있고 문제가 안 되는 암이 있을 뿐이에요. 저도 암이 있고 여러분들도 다 암세포가 있어요. 근데 그게 이 악성으로 발현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여러분이 스트레스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멘탈 웰빙, 피지컬 웰빙, 소셜 웰빙, 사회적으로 나만 먹을, 옛날에는요 나물 캐갖고 집으로 가져가는 분 안 계셨어요. 도토리 따가지고 다 풀어가지고 여기 하늘마을에 오시는 분들 나눠주세요.
예, 남을 다 해가지고 각자 다 먹고 가져가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우리 환우분들이 사랑이 넘쳤어요. 예, 우리 가족들이 얼마나 사랑이 넘치는지 옆방에서 끙끙대면 다 일어나. 다 와서 도와주고 이렇게 닦아주고 그때가 너무 그리워요. 제가. 그때가 너무 그리워요. 우리 가족들이 얼마나 사랑이 넘쳤는지. 구강암 환자, 편평상피암 환자, 여기가 다 구강이 썩어 들어가가지고 냄새가 나가지고 옆에 옆방까지 막 냄새가 날 정도인데도 그 냄새를 마다하고 가서 같이 안아주고 그러던 그 시절이 오늘 왜 이렇게 그리운지. 지금은요, 누가 와서 나한테 말 시키는 것도 싫어가지고 저한테 딱 오면 원장님, 저 2달 동안 여기 있으면서요, 옆방에 있는 사람들이 저한테 말 안 시키게 좀 해주세요. 참. 그래서 참 요새 현대인들이 마음이 많이 아프구나. 대학에서도요, 제가 지금 이 박사과정 하는 우리 동료들도 보면요, 이게 석사과정 때부터 옛날엔 그런 일이 없었어요. 코로나 이후에는요, 이 서로 누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리고 와서 선배들이 인사를 해야 돼요. 후배들이 요새 까딱도 안 해요. 이게 목이 굳어가지고 인사도 안 해요. 예, 그 연구실에 들어가서 우리가 같이 시습하면서 해도요, 인사도 안 해요. 이건 어떻게 선배들이 챙겨줘야 돼요. 야, 요새가 이런 그 병 들었어요. 이러니 어떻게 우리가 이 스피리추얼 웰빙까지, 영적인 건강까지 이게 하늘이 보이겠어요. 마음이 팔복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 되는데 마음이 나는 빨간 당 너는 파란 당 맨날 편가르기 하고, 예. 이게 밴댕이 소가지 같아가지고 죄송하지만 언제 이 밴댕이 소갈딱지들이 이게 확장이 되겠냐고요. 예수님을 마음에 담을 사람들이 그 밴댕이 소가지 같아가지고 조금만 불편해도 못 견디고, 예, 저부터 그래요, 저부터. 예. 조금만 제가 이렇게 위협을 받고 어려우면 영화 문 닫아야 되나 막 이러고 스트레스 받고, 참. 그래서 제가 다른 게 문제가 아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저 좀 따라해 보실래요? 주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신 길과 우리의 과거 역사를 통하여 가르쳐 주신 그 교훈을 잊어버리는 것 외에는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일은 전혀 없다. 예, 엘렌 화이트라고 하는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의료 선교사가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으면서 그때마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잊어버리지 않는데, 우리가 비록 유방암에서 시작해서 폐로, 림프로 수술하고 항암에서 다 전이가 돼서 림프까지 전이돼 있으면 이제 말기죠. 예, 그러면 여러분들은 왜 나는 이렇게 헌금도 많이 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난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재수없게 나에게 이렇게 해프닝 to you, 왜 나에게 이런 재수없는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지 마시고, 내가 요 작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에게 근본적인 레디컬 미션, 근본적으로 이 멘탈, 이 소셜 웰빙까지, 그리고 스피리추얼 웰빙에 도달해서 정말 영적으로 내가 이 마음이 깨끗해서 이 하늘이 보여서 그 교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시가 저 빨간 건물에 써져 있잖아요. 사무엘 울만의 청춘 시가 거기 써져 있죠. 예. 그래서 우리가 늙는 게요, 활성산소가 많아서 늙는 것보다 늙는 게 우리 마음이 늙어서, 마음에 독소가 많아서, 이기심이라는 독소, 교만이라는 독소, 불편함이라는 독소, 나밖에 모르는 그 독소, 걔들이 하나님과 나와의 교통할 수 있는 이 정거장을 파괴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정말 이 팔머는 자기에게 일어난 이 불편함이라는 질병이 영어로 disease잖아요. 이지한 거, 편안한 걸 디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우리 디스하지 말자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불편함이 없어져야 돼. 간격이. 이웃과 나 사이에, 결국 종교의 결국은요, 불교든 기독교든 카톨릭이든 그 결국은 뭐냐면 이웃사랑으로, 삶으로 증거되는 거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잖아요. 예, 십계명을 2가지로 나누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간격이 없고 이웃과 나 사이에 간격이 없는 게 결국은 믿음의 결국 아닐까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 재수 없어서 이게 해프닝이 일어났어. 질병이라는 해프닝 투 유가 아니고 나를 더 온전하고 온전하게 다듬으시는 섭리구나. 예. 그래서 이렇게 조용해야 엘리야도 로뎀나무 밑에서 이 까마귀가 가져다 주는 그 양식을 먹으면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팔머처럼 재수 없어서 해프닝 투유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일어난 이런 일들로 인해서 오히려 praise the God 감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질병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귀한 하늘의 초대장입니다. 삶에서 균형을 잃거나 조화롭지 못한 부분이 어디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밸런스가 깨질 때 호르몬 밸런스 균형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마음에 어쩌면 내가 남보다 높아져 있는 마음, 남을 지배하려는 마음, 혹시 이런 것들로 나밖에 모르는 마음, 내 이웃이 뭐 굶든지 말든지 저건 부자들이 하는 일이지 내가 하는 일이 아니야. 기도를 많이 하는 한 선교사가 있었는데요. 아침에 이런 기도를 했대요. 아이고 하나님, 저 옆집에 아이가 9이나 있는데 저 아이들 굶지 않도록 하나님, 저 아이들이 어떤 자선 복지가가 나와서 저 우리 이웃들을 도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했는데,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이 뭐냐면, 왜 걱정하니? 네가 나눠주면 되잖아. 그죠? 나눠도 나눠줄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내 마음에 균형이 깨진 게 뭐가 있지? 이런 거를 살펴볼 수 있는 팔머처럼 happening for you, 나를 위해서 일어난 이런 모든 섭리들로 오히려 감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면서 자가 면역뿐만 아니라 글루텐 프리 음식으로 여러분의 장, 누수 증후군도 고칠 뿐만 아니라 마음에서 이기심으로 줄줄 새는 이런 모든 증후군들을 없앨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우리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